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1 읽기 유형별 문제풀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 문제 유형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59번부터 70번 지문 읽고 2문제 답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지문을 읽고 2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보통 2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2번째 문제는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지문 유형도 다양한데요. 이메일이 나오기도 하고 수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오늘은 83회 59번부터 70번까지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모르는 단어도 많고 지문도 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9번, 6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 지문이 있어요. 그런데 59번에 문장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을 먼저 읽고 전체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찾아야겠죠?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합니다. 여기 그래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와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체 글을 읽어볼게요.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아직까지 지하철 이야기는 안 나왔네요.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지하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학교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아,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가 딱 좋은데요? 왜요? 지하철 이야기도 나왔어요. 지하철 탈 때 시간이 30분 걸렸어요. 지금은 자전거를 타요. 1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합니다. 아주 좋은데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지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하철에 관한 거, 시간에 관한 거. 3번, 디귿이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럼 6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2문제가 있으면 보통 2번째 문제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고 했죠? 60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저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디에 운동, 싫어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지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사람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번은 틀렸어요. 2번, 저는 요즘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네, 이게 정답이네요. 첫 문장에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다닙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저는 매일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탑니다.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면 30분 걸려요. 하지만 지금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1시간이 걸려요. 지하철이 아니라 자전거를 탑니다. 어때요? 어려워요? 자, 그럼 59번, 60번에 나온 단어를 공부할게요. 단어가 많아서 중요한 단어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다.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걸리다.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보다. 어떤 것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일찍, 반대말 늦게. 지하철을 탈 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합니다. 매일. 저는 매일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탑니다. 여러분 단어는 나올 때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외워야지 미루지 말고 지금 공부하세요. 자, 그럼 61번, 62번은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20초 시간을 줄 건데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61번, 62번 답을 찾은 후에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자, 61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먼저 글을 읽어볼게요. 저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생겨서 지금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좋겠네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기억,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기 위해 괄호의 앞과 뒤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1번, 회사에서 일하고 2번, 장소를 못 바꾸고 3번, 약속 시간을 지키고 4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요. 가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가고 싶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장소를 못 바꿔요.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해요. 그러면 여기저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겠죠. 계획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4번,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오늘은 산에 가고 싶어요. 산에 가요. 내일은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 가요.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62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선생님이 두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고 했죠? 선택지를 볼게요. 저는 여행사에서 일합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행사에서 일한다는 말은 없어요.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2번, 저는 내년부터 여행을 다닐 겁니다. 내년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내년부터는 여행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3번, 저는 지금 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년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새 회사에 다닐 겁니다. 3번도 틀렸어요. 여러분, 듣기 문제처럼 읽기 문제도 같은 것을 찾을 때는 내년, 지금, 그리고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4번이 정답인데요. 저는 요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비슷한 말로 지금.
저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정답이죠? 다음 61번, 62번에 나온 주요 단어를 공부할게요. 오랫동안, 회사를 그만두다. 저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해외여행, 지금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소중하다. 저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63번, 6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준비, 시작!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63번. 왜 윗글을 썼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왜?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 려고, 의려고가 나왔어요. 자, 왜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도 중요해요. 여기는 바꾸려고, 받으려고, 설명하려고, 안내하려고, 이것만 잘 이해해도 왜 글을 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메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메일의 제목이에요. 직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영어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수업 기간 8월 1일부터 8월 31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수업료 무료. 신청 방법 7월 22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여러분, 윗글을 왜 썼을까요? 1번 수업 시간을 바꾸려고, 2번 수업 신청을 받으려고, 3번 수업 방법을 설명하려고, 4번 수업 장소를 안내하려고. 수업 기간, 수업료, 신청 방법. 왜 이 글을 썼어요? 수업 신청을 받으려고. 64번.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부터 볼게요. 1번. 7월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업 기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볼까요? 수업 기간 7월이 아니라 8월입니다. 2번. 영어 수업은 매일 있습니다. 이것도 수업 기간과 관련이 있죠? 매일이 아니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있습니다. 2번도 틀렸어요. 3번. 영어 수업은 한 달 동안 합니다. 이것도 수업 기간과 관련이 있네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수업을 들을 때 돈을 내야 합니다. 돈. 수업료와 관련이 있어요. 수업료는 무료예요. 돈을 내지 않습니다. 4번은 틀렸어요.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자, 그럼 63번, 64번에 나온 주요 단어를 공부할게요. 직원, 직원 여러분께 관심, 바라다,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기간, 수업 기간을 바꾸려고. 수업료, 무료.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신청, 수업 신청을 받으려고. 여러분, 여기에 나온 단어들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65번, 66번 준비, 시작!
65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네,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동사는 모두 똑같아요. 나오다. 그런데 문법이 달라요. 1번 나와도 됩니다. 2번 나와야 합니다. 3번 나오기로 합니다. 4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해야 할 때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기 때문이다.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수업하기 전에 초콜릿을 먹지 말아야겠어요. 66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2번, 3번, 4번 왜 틀렸을까요? 목이 마를 때 초콜릿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돼요. 2번은 틀렸어요. 3번 가수들은 보통 공연 전에 초콜릿을 먹습니다.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4번 말을 많이 해야 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좋습니다. 맞아요? 틀리죠?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를 볼게요. 달다, 개하다. 개하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변화를 나타내죠.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발표를 하다.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다. 기 때문이다. 이 세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을 읽어볼게요.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연.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67번, 68번. 잘 들어보세요. 자, 답을 맞춰볼게요. 67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낮과 밤에 괄호가 있어요.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봄에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진다는 말이에요. 더 읽어볼게요. 봄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기온이 높아요.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크게 달라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물이 뜨거워져서, 2번 햇빛이 아주 강해서, 4번 온도 차이가 적어져서. 여러분 쉽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8번.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선택지를 보세요. 1번. 봄에는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죠? 첫 번째 문장에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2번, 3번, 4번은 왜 틀렸을까요? 2번, 봄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이 비슷합니다. 아니에요. 달라요. 3번, 봄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나쁩니다. 아니에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번, 봄에는 밤에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밤에 산책을 하면 햇빛을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주요 단어를 공부할게요. 몸에 힘이 없다, 피곤해지다.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낮, 반대말 밤. 기온,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습니다. 온도 차이, 따라가다.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햇빛, 오늘은 햇빛이 아주 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69번, 70번 잘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 다 풀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두 문제 정답을 찾아볼게요. 69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괄호 앞에는 그런데 접속사가 있고요. 괄호 뒤에는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명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은 이 명사 아버지를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1번 선물을 본 아버지, 2번 인형을 준 아버지, 3번 인형을 산 아버지, 4번 선물을 포장한 아버지. 자, 어떤 아버지가 좋을까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장 전에 글을 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네,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쵸?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선물을 본 아버지. 맞아요. 이 사람이 인형을 선물로 드렸으니까 아버지가 선물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더 읽어볼게요. 2번 인형을 준 아버지. 이건 틀렸죠. 아버지는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인형을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3번 인형을 산 아버지. 이 인형은 새 인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오래된 인형이에요. 3번도 틀렸고요. 4번 선물을 포장한 아버지. 아버지가 선물을 산 것이 아니니까 포장도 안 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잠시 후 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제 딸의 첫 번째 생일에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한 그 고양이 인형을 제 딸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70번. 70번 여기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한 전략으로 풀 수 있어요.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아버지는 제 선물을 받고 슬퍼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기뻐하셨겠죠? 2번. 제 딸은 새로 산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인형이에요. 3번. 저는 아버지의 생일에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렸어요. 4번. 아버지는 오랫동안 제 선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선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맞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69번, 70번에 나온 단어를 공부할게요. 초등학생.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기쁘게 해드리다.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따. 잠시 후 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인형, 선물로 드리다. 제가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하다.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한 인형을 제 딸에게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듣기 읽기 8주차 문제 유형풀이 수업을 마쳤습니다. 모두 박수!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또는 선택지에 자주 나오는 문법 설명,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 유의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